오늘의 뉴스픽. IT 이슈를 다루는 시간,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불붙었는데요.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행동까지 하면서 반발도 거셉니다. 도대체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단말기 완전자급제. 말부터 쉽지 않습니다. 뜻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급,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해 충당한다는 이 말 그대로 단말기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 대리점 가서 사잖아요. 네, 그렇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면서 동시에 요금제도 가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 원이 넘어도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다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약정으로 기기값을 24개월로 나누고 거기에 매달 얼마짜리 요금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완전 자급제는 다른 건가요? 네, 이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랑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유통점에 나온 특정 단말기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구한 중고폰이나 또 온라인 해외 직구로 산 공기계처럼 단말기는 따로 구하고 통신사에서 요금제만 가입하는 겁니다. 네, 얼핏 생각이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그동안 단말기랑 통신비가 묶여서 판매되다 보니까 통신비가 뻥튀기 됐다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통신비가 비싼 이유가 단말기 구매랑 또 요금제 가입이 이걸 같이 해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도 다른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출고가에 지원금이나 할인금을 미리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할인될 것을 미리 감안해서 출고가를 책정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리베이트라고 해서 실제 판매점들은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 보조금 등으로 현금을 뿌려서 고객을 유치하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싸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통신 3사가 유통점에 투입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1년에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네. 국감에서 드러났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비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변수가 또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과 단말기 값인데요. 그러면 선택약정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25% 요금 할인이 단통법상으로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는 이걸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완전자급제에는 선택약정 25%가 무력화된다는 게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완전자급제는 간다는 전제를 깔고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요금 할인이 사라지면 통신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요금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것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릴 때 통신사가 상당히 반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단 낮은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아까 변수로 단말기 가격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외산 단말기 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제조사들도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단말기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자급제 도입론자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는 통신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현재 1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스마트폰은 삼성, 애플, LG 정도에 불과한 데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애플은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3%에 불과한 한국 시장만 보고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완전 자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던데요. 아무래도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그러겠죠? 네, 이 유통점 종사자들은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 점의 유통점이 고사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통망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책 없이 이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전문가들은 입법 같은 것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 완전 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선택은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 특히 유통점 리베이트에 따른 통신비 인상보다는 갈수록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또 내년 5G가 상용화되면 이에 따른 망구축 비용 등으로 통신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